자, 먼저 8분 칼럼 먼저 진행할 거고요. 파워포인트를 살짝 재밌게 만들었어요. 구추백의 유언입니다. 구추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들이 꽤 있어서 오늘은 8분 칼럼으로 구추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복건성 용암이라는데 그 아래 현에 장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창팅에 가면 창팅 고성 옆에 구추백 결사 기념관도 있고요. 거기를 제가 일부러 찾아갔는데 굉장히 재밌는 분이 있습니다. 36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구추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복건성이고요. 이 왼쪽 아래쪽에 그 영정, 예, 동그라미 부근 쪽에 복건토로 있는 동네거든요. 그 끝쪽 위에 장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셨죠. 그 바로 옆이 이제 강서성 그 서금, 그러니까 중국말로 루이진이라고 하는데 루이진 그 소비에트가 있던 곳이고요. 거기서 가까운 동네에 있습니다. 어쨌든 구추백이라는 사람은 상주, 그러니까 강소성이죠. 강소성, 상해 위에 있는 강소성의 상주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되게 똘똘했는데 1917년에 베이징에 있는 그 러시아어 학원이죠.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는데 뭐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굉장히 러시아어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러시아 유학도 갔죠. 유학도 가고 거기서 돌아와서 1923년경에 중국 공산당 간행물의 편집장을 하면서 이런 전봉 이런 그 잡지도 내고 이렇게 살고 이때 그 중국의 그 유명한 그 작가인 루신하고 의 교류도 활발해요. 되게 활발하고 서로 이제 루신이 루신이 훨씬 나이가 많죠. 어쨌든 교류를 하고 지내던 시절에 양쯔화라고 하는 이 여자분과 1924년경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이 유일한 딸도 하나 이렇게 두고 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스크바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다시 모스크바에서 돌아와서 뭐 중국 공산당 당사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많이 거치는데 그 진독수라고 하는 사람, 뭐 이입삼 뭐 이런 사람들이 최고 영도자로 있으면서 굉장히 좌경 모험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공산당 조직이 많이 피해를 많이 입죠. 이 시절에 1927년에 그 전 지도자들을 해임을 하고 구추백이 일약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최고 지도자가 잠깐 되죠. 나중에는 이제 다시 물려줬지만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마오쩌둥 그 군대가 1934년에 그 루이진이라는 곳에 소비에트를 건설합니다. 정부죠. 정부 당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왼쪽 그림은 제가 루이진에 갔을 때 루이진 소비에트에 있던 구추백 동지 뭐 이러면서 거기서 업무도 보고 업무실이자 동시에 거기서 이제 잠도 자는 침실이죠. 네, 거기 사진이 있고요. 그러다가 1934년 말 이러면서 마오쩌둥은 대장정을 떠나고요. 그 이듬해 구추백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 허수헝, 덩쯔후이, 짱냥 그리고 쪼웨린이라는 사람 4명과 같이 5명이서 그 루이진을 출발해 가지고 장정을 거쳐 가지고 상해에 가서 입원을 하려고 이제 병을 고치려고 이동 중이었어요. 이동 중이었는데 이 장정 부근에서 이동 중인 게 발각이 돼서 전투가 벌어지고 현장에서 허수홍은 사망하죠. 허수홍은 당시 소비에트의 최고 인민법인의 법원장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직위였고 덩추후이는 재정부장인가 그랬고 이 짱량이라는 사람과 쪼우웨이린이라는 사람은 여자분이에요. 여자인데 짱량은 중국의 신사원을 창건한 그 샹잉향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거든요. 그 장군의 부인이고 조웨이린은 거기 중앙 판사처라고 하는 그 업무를 보는 당 조직의 부주임의 부인이죠.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전투가 벌어져서 허수홍은 죽고
허수아비는 죽고 떡주 부인은 이 탈주를 해가지고 유격대를 끌고 와서 전투를 다시 벌리게 되죠. 과연 이 네 명 중에 누가 밀고를 했을까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짱냥과 조웨린 두 여자는 그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3년 후에 돌연 그 장개석 정부가 석방을 시켜요. 풀어주죠. 그리고 장량은 당시 임신 중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량은 그 샹잉 장군을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일부에서는 남편이 그 배반적으로 오인해서 죽였다는 설도 있고 나중에 다시 연안 정부로 갔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쪼우엔이라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 양쯔화 부인이 이 36살에 죽은 이 구추백 동지, 구추백 남편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방 이후에 1955년부터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게 받아들여져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목된 인물은 조우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속을 하고 10년 후에 재판이 걸려서 12년형을 언도받죠. 그리고 나서도 다시 3년 정도를 더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약 2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요. 25년 만에 석방되게 된 계기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나중에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당시 복권성 서기였던 사람이 있어요. 이 복권성 서기였던 사람이 내 부인이 밀고 한 걸로 알려지면서 결국은 석방이 되게 됐고 다행히 그 고난과 그 고초를 엄청나게 겪으면서도 92세까지 장수하셨어요. 굉장히 참 인생을 험악하게 사신 분인데 어쨌든 1935년 2월 24일 날 체포돼서 여기서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고 이때 국민당 장군인 숭시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그 구추백을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구추백에 쓴 글이라든지 이런 거를 흠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장제석은 끊임없는 회유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총살을 시켰는데 송시현 장군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전 이후에 1949년도인가 그러니까 장개석은 이제 대만으로 도망가고 권총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부에게 체포돼서 한 10년 정도 살고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죠. 그리고 6개월에 살았는데 자기 회고록에서 자기가 평생 한 일 중에 가장 그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구추백 동지를 사형시킨 자기가 장본인인 거죠. 그 굉장히 후회를 한다는 이야기도 했고 결국 1935년 6월 18일 새벽에 36살의 나이로 중탄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새벽에 아마 그 집행을 한 거고요. 끝까지 어떤 반성 뭐 이런 거 소위 말해서 근거 없이 당당하고 또 꿋꿋하게 그리고 공산당 국제 노래라는 인터내셔널가 우리나라는 인터내셔널가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가 전공했으니까 자기가 직접 중국어로 번역한 인터내셔널가를 높이 부르면서 유연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게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그 이제 추모비도 있고요. 뭐 이런데 마지막에 이 송시련 장군이 되게 이제 흠모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 집필을 허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부질없는 이야기라는 거고요. 이 책을 거기서 집필을 했어요. 약 글자 수는 만자 정도 되는 건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어요. 단락들이 있는데 뭐 역사의 오해, 나약한 이중인간, 나와 막스주의, 맹동주의와 이립삼 노선, 문인, 그리고 마지막에 고별 뭐 이런 항목을 정해가지고 글들을 이렇게 썼죠. 쓰고 이분은 이제 외동딸입니다. 외동딸이 나중에 이 기념비가 생기니까 와서 추모 행사에 이렇게 꽃을 들고 와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짠한 모습이고요. 그 마지막 고별이라고 하는 대목에 그 굉장히 그 뭐 톨스토이라든지
뭐 이런 그 푸시킨이라든지 러시아 문학가의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중국 그 저기 소설가나 학자로는 노신, 마오둔 그리고 홍루몽의 저자인 조설근 이런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고 맨 마지막 대목이 중국의 두부도 아주 맛있는 음식이다. 세계 최고다. 라는 말을 쓰고요. 마지막에 영원히 안녕 이런 말을 남기고 흥정의 이슬로 사라집니다.